100장짜리 글을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특히 글쓰기나 창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잘 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나요? 그렇다면 미국의 저명한 작가 닐 스트라우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는 무려 8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롤링스톤의 편집자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더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더 트루스는 진실에 대한 탐구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한 글쓰기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닐 스트라우스는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복적인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작가의 길을 걸으며 좌절하고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닐은 그 완벽함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는 것이 작가로서의 성공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닐 스트라우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글쓰기를 위한 핵심 전략가들과 그가 실제로 글을 쓰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팁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인 프리덤 앱을 사용하는 방법, 자료조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글을 먼저 쓰는 습관, 그리고 작가의 벽을 넘기 위한 기준 낮추기와 같은 실질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꾸준함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닐 스트라우스의 글쓰기 비법을 통해 작가로서의 성공을 향한 길을 저자의 시점에서 책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닐 스트라우스는 더 게임, 더 트루스를 비롯한 8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다. 롤링스톤의 편집자와 뉴욕타임스 기자로도 명성을 쌓은 그는 논픽션 분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는 말한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프리덤을 켜라. 닐은 자신을 구원해준 프리덤이라는 앱을 강력 추천한다. 작가의 필수 앱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 이 앱은 묻는다. 몇 분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나는 130분의 자유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딱 그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인터넷이 막힌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리덤을 켜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자료를 구한답시고 계속 인터넷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한 줄도 못 건진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도 없다. 정말 느리게 진행되지 않는가? 글쓰기의 가장 좋은 친구는 집중력이다. 프리덤은 언제나 집중력을 당신 곁으로 안내한다. 자신과 펜, 안티를 위해 편집하라. 닐은 글을 쓸 때 다음의 3단계를 거친다. 첫째, 나를 위해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둘째, 팬들을 위해 쓴다. 팬들에게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안티들을 위해 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할 것인가? 닐은 특히 마지막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항상 래퍼 에미넴을 본보기로 삼는다. 사람들은 절대 에미넴을 욕할 수 없다. 그는 미리 스스로 지은 노랫말로 자신을 욕하고 답하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 비판받을 만한 곳에 미리 가 있을 줄 아는 작가가 성공한다. 글은 화려하기보다는 솔직해야 한다. 100개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최악이다. 80에서 90개쯤 가진 혹은 10개에서 20개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돋보이게 마련이다. 솔직함이야말로 타인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얻는 글을 쓸 때 최선의 전략이다. 작가의 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꽉 막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고의 작가인 닐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에게 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의 벽은 발기부전과 비슷하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는 벽에 부딪혀 실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한다. 이것이 곧 좋은 글쓰기의 열쇠다. 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글쓰기에 관해 내가 얻은 최고의 조언이 떠올랐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의 무게가 300kg을 넘던 시절, IBM 세일즈맨들은 모두 매일 전날의 판매 기록을 깨는 탁월한 능력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IBM은 판매 할당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썼다. 세일즈맨들이 전화기를 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올려 결국 주어진 할당과 목표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IBM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적중했다. 매일 허접하더라도 2장씩이라는 전략 또한 이와 상통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 10장, 기적이 일어나는 날에는 20장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픽사의 에드 캔머리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성공은 초안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탄생하지만 초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기억하는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질보다 양이 선결되어야 한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 빠른 시간 내에 초고를 확보한 작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그 위에 보태나간다. 마지막으로 닐은 이렇게 말했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